안녕하세요. 교과서에 다시 답을 달아보는 시간 다시답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차별을 잘 다루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우선 차별을 해결하는 7가지 단계를 다시 한번 체크하고 아직 다루지 못한 4단계에서 7단계까지 알아보도록 하죠. 차별을 해결하는 7가지 단계를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1단계는 차별 찾기, 2단계는 차별 검증, 3단계는 닮음과 차이 찾기, 4단계는 깊이 생각하기, 5단계는 우선순위 정하기, 6단계는 실천하기, 그리고 7단계는 보완하기라고 했었죠. 오늘은 4단계 깊이 생각하기부터 7단계 보완하기까지 알아보도록 하죠. 깊이 생각하기는 3단계에서 확인한 문제의 이유와 원인을 활용해서 질문을 만들고 그 질문에 스스로 답해보는 단계입니다. 질문을 만들고 답하면서 주어진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수 있죠. 그럼 지난 시간 예를 들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차이에서 생각을 시작해볼까요? 회사에 들어오는 방법에 따라 노동자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옳은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시험은 사람을 판단하는 근거 중 하나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의 능력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공부머리는 좋은데 일머리는 없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요. 일머리는 뛰어난데 공부머리는 없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닮음에서 생각을 시작해볼까요? 같은 가치의 노동을 하는 노동자는 어떤 대우를 받는 것이 옳은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같은 가치의 노동을 한다면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이죠. 자, 우리는 어느 정도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결론은 무슨 시험을 보고 들어왔는지보다 지금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 일을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같은 가치의 일을 한다면 같은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어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 이상의 다른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위에서도 우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커다란 문제와 관련해서 입사제도의 문제와 노동자를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얽혀있음을 확인했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많은 문제들이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이 작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다 보면 커다란 문제의 해결에 점점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중요도, 시간, 비용, 역량, 파급 효과 등 다양한 제약 조건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중요도, 시간, 비용, 역량, 파급 효과 등 중요한 조건들을 잘 따져보고 판단하면 돼요. 기존 정규직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입사제도와 관련한 불만들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같은 가치의 일을 하면서 차별을 받는 비정규직에 대한 대우를 정상적으로 돌려놓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기존 정규직 노동자가 누리던 혜택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다양한 조건들을 검토하고 모두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들 중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의 우선순위를 가장 높게 설정한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아주 작은 실천으로도 충분하고요. 완전하지 않은 계획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조금씩 크기를 키우고 완성도를 높여가면 되니까요. 어쨌든 무조건 반드시 실행하세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면 적어도 사람들에게 알리기라도 하는 게 좋아요. 누군가가 당신의 아이디어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으니까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도 빠르게 실행되었어요. 몇 년 사이에 수치상으로는 매우 높은 달성률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그 안에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각 실행기관들의 편법적인 전환으로 인해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솔루션이 그대로 실행되지 못했어요. 전환에 드는 비용의 부담을 느낀 공공기관과 공기업들은 편법을 동원했고요. 그 결과 정규직이 되었어야 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형식적으로만 정규직이 되었을 뿐 노동 현장에서의 불평등은 사라지지 않았죠. 이름만 정규직인 사람들이 늘어났고 심지어 해고된 사람들도 많아요. 이렇게 실행 과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해보면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문제의 해결책을 내고 실행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6단계를 신중하게 잘 설계하고 수행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실행하기 단계를 거치면서 예상하지 못한 심지어는 정반대의 반응이나 결과를 마주하기도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너무 큰 아이디어였거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죠. 당황할 건 없어요. 뭐가 문제인지 잘 생각해보면 됩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거예요. 그걸 찾아서 다시 보완의 계획을 세우고 또다시 실행하면 됩니다.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도 같습니다. 솔루션이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완전히 실행되지 못한 이유를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앞의 과정들을 반복해야 하죠. 이렇게 반복을 통해 하나둘 개선해 나가다 보면 최종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이 갖추어지게 될 거예요.
내 주변의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정리해볼까요? 1단계는 예민한 감각으로 내 안에 그리고 내 주변의 차별을 찾아내는 것이고요. 2단계는 찾아낸 차별에 대해 관심과 진심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3단계는 차별 속에 숨어있는 차이와 닮음을 통해 원인을 찾으면 되겠고요. 4단계는 차별의 원인에 대해 깊이 그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는 단계입니다. 5단계는 차이로부터의 해결과 닮음으로부터의 해결 중 우선순위를 정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6단계에서는 차별의 해소를 위해 여러분들이 계획을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단계에서는 실행 과정에서 발견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과정이 되겠죠. 다음 시간에는 차별이 드러나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보충할 내용, 반박할 내용 무엇이든 의견이 있다면 언제나 댓글 달아주세요. 생각의 감칠맛 다시답 다음 주에도 함께 해주실 거죠? 다음 영상의 퀄리티를 올리는 데에는 여러분의 구독과 팔로우만 한 게 없습니다. 구독, 팔로우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릴게요.